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치킨집 창업을 선택했던 은퇴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비뚝촉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 혹시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킨집 창업이 은퇴자들에게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은퇴자분들은 대체로 수십 년간 쌓아온 직장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만 막상 은퇴를 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부재, 활동량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충하거나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창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치킨집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국민 간식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누가 치킨집에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하는 성공 사례나 우리 동네 치킨집은 항상 손님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를 접하며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은퇴자분들을 위험한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쉬운 진입 장벽 뒤에는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익성이라는 숨겨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킨 시장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레드오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29,000개의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웬만한 편의점 체인점의 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마다 치킨집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치킨집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법인을 합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무려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기록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치킨집을 포함한 외식업에 종사했던 분들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노후가 걸린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의 수익성 악화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닭고기, 식용유, 각종 양념류 등 모든 재료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킨 가격을 무작정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심하고 경쟁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건당 10에서 15%에 달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점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매출이 늘어나도 순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비싼 임대료까지 더해지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많은 치킨집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통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창업 후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치킨집 창업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퇴직금이나 평생 모아온 자산을 이 마지막 투자처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단순히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약 1천만 원, 66제곱미터 기준 인테리어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방 설비와 초도 물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별도의 임대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초기 운영 자금까지 생각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치킨집은 프랜차이즈보다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자체적인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객 확보가 어렵고 본사의 지원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메뉴 개발부터 마케팅, 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을 오너가 직접 감당해야 하므로 사실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창업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은퇴자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족한 자금을 은행 대출이나 지인 대출, 심지어는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빚 독촉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고리의 시작입니다. 창업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과감하게 대출을 받지만 막상 개업 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기대했던 매출은 나오지 않고 고정 지출은 매달 어김없이 발생하니 빚을 갚기는커녕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면 끊임없는 빚 독촉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노후 전체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한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 변호사님은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60대 초반의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며 착실하게 퇴직금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주변 지인들의 권유와 막연한 성공 기대감에 퇴직금 전부와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매출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대형 경쟁 업체가 오픈하고 배달 앱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 했지만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익은커녕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비싸진 재료비,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김 씨에게 돌아온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런 사례는 비단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자분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평생 모은 귀한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전부 창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이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또한 많은 은퇴자들이 창업 전 법률적인 검토나 계약서 상의 불리한 조항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좇거나 남들이 성공한 사례만 보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근무했다면 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했다면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요식업에서 경력이 있다면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죠. 자신이 잘 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에 더욱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입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의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주 연령층은 누구인지, 경쟁 업체는 몇 개나 있는지, 주요 고객층은 누구인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템과 맞는 소비층이 많은지, 그리고 기존 경쟁 업체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베테랑 창업 컨설턴트분은 상권 분석을 게을리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발품을 팔아 직접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판만 보고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상권 분석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의 특성과 소비 패턴, 그리고 경쟁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에 투자 가능한 총 자금의 50에서 60% 정도만 창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40에서 50%는 비상 자금으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초기 매출이 부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비상 자금이 없으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의 경우도 비상 자금이 전혀 없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창업 후 적자가 지속될 때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 시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체계적인 시스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높은 가맹비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 제약이라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약 전에 본사의 재정 건전성, 물류 시스템, 가맹점과의 상생 노력, 그리고 가맹 계약서 상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덩치만 큰 프랜차이즈에 가맹했다가 본사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분쟁 조정 사례나 정보 공개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치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파는 것을 넘어 나만의 독특한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메뉴 개발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혹은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치킨 메뉴를 개발하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특정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특한 인테리어로 매장 분위기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뷰 관리, SNS를 통한 활발한 소통 등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 경영 컨설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 신청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때로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매출과 상관없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큰 평수의 매장을 고집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고민하고 필요한 인력만 최소한으로 고용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거나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장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배달 전문점으로 시작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홀 영업을 확장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소모품 절감 등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비용 절감 노력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떤 회계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분들은 평생 모아온 귀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창업 컨설턴트에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패했을 때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여유 자금을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치킨집 창업은 분명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일 수 있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평생 모은 귀한 자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힘든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귀한 조언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은퇴자분들이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빛나는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